LS는 지주회사죠. 자회사가 많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게 송배전, 변압기만 있습니까? 전선도 있잖아요. 발전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 자동화 시스템도 있잖아요. 중요한 어떤 공부가 되는 거죠. 와 차트다. 네, 이제 뭐 이번 시간은 투자에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요즘 이걸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이 만들어준 뉴스와 내가 만들어낸 뉴스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건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소한 이 차트가 지금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 개별 테마주나 중소형주들의 차트 분석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뭐 단기한 10억, 20억 정도가 들어와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의 기술적 분석은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형주 중에서 내가 살만한 종목을 고를 때 저는 대형주 차트를 한번 쭉 돌려봅니다. 자동조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저기 거래소 업종별 그다음에 대형주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 대형주라고 하는 게 한 300종목이고 이름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기업들만 있어요. 요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초마다 이 차트가 돌아요. 그러면 차트를 딱 보실 때 벌써 답이 나와 있죠? 어떤 종목이 지금 가장 강한지 어떤 종목이 약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정배열, 역배열, 그 다음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고 있는 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유한양행은 어디, 뭐는 어디, 뭐는 어디 다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그 지금 역배열로 갔다가 정배열로 풀었다가 다시 역배열로 가는 듯 했다가 풀고 있는 거죠.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고 있는 걸로 봐야죠. 기아는 뭐예요? 완전 정배열이죠. SK하이닉스 완전 정배열이죠. 현대건설 뭡니까? 완전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왜 하느냐? 여기서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어떤 거예요? 정배열. 정배열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될 종목이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풀려 나오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장기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20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이상의 평균 가격이에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완벽하게 풀린 종목은 지지선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단기 급등해서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모여있다는 건 뭡니까? 단기적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 거래 급증으로 한번 뚫어냈죠? 눌려서 안정을 찾은 이후에 다시 돌려나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투자할 만한 종목이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공통점을 찾습니다. 업종으로 묶이는지 어떤 유형으로 묶이는지, 그러면 내가 투자할 대상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런 대상을 찾았으면 거기서 이제 더 세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투자가 필요한 종목을 더 세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종목 선정이 됐으면 분할 매수가 시작됩니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면 실패 확률은 제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직관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5년 내에 쉽게 망하지는 않을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성과를 냈던, 요건 이제 제가 팔았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예요. 제가 뭐 최근에 매매한 건 아니고 23년도에 연초 부근에 제가 분할 매수를 해서 아마도 6만 원대에서 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정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열이 풀릴까 말까를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 중장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저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의 밸류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이 어쨌든 K2, K9이라고 하는 자주포와 전차 위주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는 뭐 경전투기 이런 쪽이라 이 매출이 정말로 의미 있게 증가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자, 요 두 겹이 뭐냐면, 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자랑선은 HT현일렉트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미국의 같은 계열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력인프라 이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신고가잖아요. 지금 HT현일렉트릭. 미국 이튼도 신고가예요. 전 세계 모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유럽도 신고가, 대만도 신고가, 다 신고가입니다. 자, 여기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 하나 더 넣어 드릴게요.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10배 올랐어요?
이게 어디 기업이냐면 대만의 포춘이라고 이 전력 인프라 기업이에요. 뭐 얘는 뭐길래 얘 그렇게 글로벌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혼자 10배 올랐지를 생각해 보면 대만의 한 기업에 불과한 TSMC가 지금 대만 전체 전력의 6% 좀 안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상이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12%를 쓴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AI 칩 같은 거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AI 칩을 만드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지금 앞으로 전력을 엄청나게 때려박아야 되니까 전력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송배전도 바꿔야 되고 발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이런 수요가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허들은 뭐냐면 지금 발생하는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수입하지도 않겠다는 게 유럽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효율도 안 나오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돌려서 반도체처럼 일정 전력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쪽에다가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선단 공정에 새로운 공장 지을 때 그 공정에 어떤 전력이 공급되는지도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장 때려 짓는 데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뒤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부대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서 샘 알트먼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AI가 오려면 9천조를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펀더멘탈을 끌고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TSMC가 지금 공장 풀케파를 돌리고 있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것에 쫓아가는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도 같이 반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LS 같은 기업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LS가 왜 매력적이냐면 LS는 지주회사죠. 자회사가 많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게 송배전, 변압기만 있습니까? 전선도 있잖아요. 발전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자동화 시스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LS입니다. LS 밑에 있는 M&M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구리 같은 거 유통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구리가 다 뭐의 원료예요? 전력선의 원료잖아요. 그러면 구리 수급해서 전력선을 만들어야 되는, 전력선을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전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가 LS전선입니다. LS그룹의 유일한 약점은 최근에 이거 하면서 좀 욕심내다 보니까 회사의 재무제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회사들 중에서 제일 싸 보이는 건 어쨌든 LS입니다.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거 사야지가 아니고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은 뭐가 있지를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선도 종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다 모아서 한 판에 두고 예를 들어 선도주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영향받지 않을까를 또 살펴보는 것도 기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큰 틀에서 일단 대형주들의 흐름을 돌려보면서 어떤 종목이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질은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면서 업종이나 종목을 뽑아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뭔가 글로벌리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주가의 거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하나로 잘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딱 분류해 놓고 이게 왜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시작부터 틀린 거잖아요.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의 투자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한 어떤 공부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두 분께 숙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종과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라.